안녕하세요, 가혁입니다. 이 영상은 철저들의 출사 방법 중 하나인 추격전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추격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촬영하고자 하는 열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특정 장소 여러 곳을 선정하여 그 열차의 경로에 맞춰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추격전 대상 열차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신차를 제작한 공장이 있는 진해선 신창원역에서 도시철도 반입연기선로가 있는 경부선 부산전역까지 운행하는 화물 5226열차입니다. 자, 출발할게요. 추격 계획에 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를 가져오기 위해선 기관차가 필요한데요. 이 기관차는 부산 가야역에서 출고를 하여 신창원역까지 전동차를 가지러 운행하게 됩니다. 단행 출고 열차로 가야발 신창원행 L5226열차를 부산 가야역 인근에서 한 차례 촬영 후 경남 창원시 소재 신창원역 인근 철도 차량 제작 공장인 로템 입구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촬영, 그리고 중간 경유지인 창원역과 삼랑진역 그리고 부전역에서 촬영을 한 후에 도착역인 부산진역에서 마지막 촬영을 할 계획이에요. 집을 출발하여 첫 번째 포인트인 개금 2과선교로 이동합니다. 정해진 출발 시간이 있어도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는 이상 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열차 운행 상황을 수시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로지스 화면을 아예 띄워놨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 그렇게 막 달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동 경로나 해당 포인트의 지리를 알면 그만큼의 운전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포인트가 가까워지고 다른 길로 빠질 준비를 합니다. 경로나 지리를 모를 경우 사전에 지도나 로드뷰를 통해 조사를 하는 게 편합니다. 지하차도를 지나면 바로 과선교가 나오게 됩니다. 과선교 인근 공터에 주차를 합니다. 포인트 선정 시에도 주차할 곳이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주차를 하고 슬슬 걸어 나옵니다. 아직 단행 출고 열차가 출발을 하지 않아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곳은 가야선으로 가야역 방면입니다. 철조망 사이로 이렇게 카메라를 붙이면 철조망인지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촬영 전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지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기철도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알아서 나쁠 건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서 심심하니 구경하는 거예요. 로지스에서 열차 운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데요. 아직 열차가 오지 않으니 그냥 무한 대기합니다. 포인트 선정에 있어서 다가오는 열차가 멀리서도 보이는지에 대한 시야 확보도 중요합니다. 시야가 없으면 촬영 준비도 전에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열차가 가야역을 출발하여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면서 준비 후에 촬영을 시작하는 거죠. 올 때는
앞으로 끌고 와야 되니 출고 열차는 뒤로 운행하는 장패단 방식으로 7347호 기관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열차가 지나가면 재빠르게 출발 이동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다댕 열차는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승용차로는 1시간도 안 걸려요. 추격전 계획 때는 이동시간이나 거리 확인은 필수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도 신호대기를 하거나 차가 밀리면 똥줄이 타는 건 다른 경험자분들도 똥줄이 타는 건 마찬가지겠죠.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올라갑니다. 차가 막히진 않을 테니 시간 압박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추격전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도 경험상 그 계획의 변수가 아주 많다 보니 그냥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게 장땡입니다. 승용차, 운전 미숙자는 추격전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더불어 속도만 주구장창 내면서 내가 말이야 운전 좀 하는데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다른 운전자 피해는 안 주면서 합니다. 창원으로 가기 때문에 장유에서 빠져 창원 터널을 지나가는 게 시간상 빨라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나갑니다. 여자 라레이션 덕분에 장유는 자주 다녀서 이쪽 지리는 바싹합니다. 창원 터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원 지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비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터널 들어가시면 라이트 좀 켭시다. 그런다고 스트레스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터널을 나오면서 김해시에서 창원시로 경계가 바뀌게 되네요. 도로의 흐름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차선이 교차로 좌회전 전용이 많기에 지리를 모르면 1차선 진입을 꺼리는 분들이 많지요. 어쨌든 거의 다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가 생기네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진해선과 현대로템 연결선이 있는 곳으로 저 멀리 신차원역이 있어요. 그리고 공장 내부에는 정체 모를 전동차와 오늘의 주인공인 1호선 전동차가 있네요. 열차 촬영 시에도 관계자가 있으면 허락을 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다가가면 인간적으로 해준답니다. 물론 어린 친구들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본 열차를 운행할 기관차가 공장에서 끌고 나올 거란 계획은 틀어졌어요. 공장 입항기가 밀고 가는데 이렇게 변수가 생기면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신차라서 그런지 반짝반짝합니다. 새로운 게 생기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옛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어요. 부산 시민에 발휘되어질 이 전동차는 부산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열차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머리를 다 굴렸으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얼른 찍고 변수에 맞게 계획을 수정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창원역에서 진해선 건널목으로 포인트를 바꿨어요. 창원역 인근 주차장소가 염려되어 안전하게 갑니다. 큰 도로에서 빠져나와 공장 주변 달립니다. 단행열차는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여유가 없어요. 건널목 앞에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차를 돌려서 주차를 하고 기다립니다. 이곳은 인근에 군사시설이 있어 차량에는 약간 제약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건널목의 장점은 열차가 안 보여도 땡땡이가 울리기 때문에 준비가 여유롭답니다. 여기는 창원 방면입니다. 반대쪽은 진해 방면이고요. 땡땡이가 울리면 촬영 준비를 하면 됩니다. 물론 땡땡이 소리가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완벽한 거 찾으려면 추격 포기해야죠. 안 그래요? 화물열차의 특성상 시간표는 의미가 없어서 무조건 서둘러야 합니다. 열차가 지나가면 달려가서 재빠르게 출발해야지요. 부산에서 봤던 7347호가 예정대로 신차를 끌고 지나갑니다. 흔하지 않은 모습이기에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지하철이 전차선도 없는 철도구간 달려보겠어요. 차에 타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삼랑진으로 달려갑니다. 이럴 땐 괜히 조마조마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운전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선 눈치껏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어디 가든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원 계획은 삼각선 안쪽에서 촬영하는 거지만 열차가 바로 오는 바람에 주차장에서 촬영해야 했어요. 이 구간은 낙동강역과 삼랑진역 사이의 철도입니다. 창원에서부턴 복선 구간을 빠른 속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추격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제 경험으로 난이도를 매기자면 15개짜리입니다. 이 삼각선 구간은 삼랑진역이 인접하여 천천히 달리지만 삼랑진역을 출발하면 경부선을 달리기 때문에 또 죽어라고 쫓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창원에서 보고 여기 와서 또 봐도 반갑네요. 열차가 가고 또 바로 출발했어요. 시장이라 장애 요소가 많기에 속도보단 안전이 우선입니다. 삼랑진을 포인트로 정한 이유는 고속도로 입구가 가까워서 그랬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없었으면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하니까요. 하이패스 단말기의 유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싸서 잘 안 타는 고속도로이지만 오늘은 진짜 간만에 탑니다. 이제 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정체가 예상되니 최대한 빨리 이동해서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부전역 인근 주차도 불확실한 게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앙지선이 나왔으니 부산도 가까워졌겠죠. 고속도로는 많이 다녀서 길이 되게 익숙하답니다. 개인적으로 장거리 운전 좋아하고요. 대동요금소를 통과합니다. 여긴 하이패스가 없으면 몇 번 더 잡아먹고 시작했을 것 같네요. 승용차라 쌩 하고 지나가지만 초래라 몰고 여기 지나가면 너무 좁아서 긴장이 살짝 되더라고요. 부산광역시라는 간판이 보이네요. 길이 익숙해서 낯설진 않지만 어쨌든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낙동강을 지나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경계가 바뀌었습니다. 시내 구간에 차 밀리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긴장을 하게 만듭니다. 포인트 근처까지 왔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엔 부전선이 있고요. 백양터널부터 차가 많아서 시간을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부전역 6교입니다. 앞에 시장이 있는데 주말이라 주차자리가 없어 빡셌지만 운이 좋아서 길가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달려오니 바로 열차가 옵니다. 본 열차는 세 번째 보는 것으로 기관차와 공장 출고까지는 총 5번 촬영했습니다. 부전역에서는 열차 진행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 이동까지는 시간을 벌어둔 셈입니다. 역 승강장에는 철덕을 하는 어린 친구들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관계자가 호의를 베풀어준 보호함도 모른 채 노란선을 넘는 무질서한 행동은 보기 안타깝네요. 잽싸게 부산 진역 인근 좌천동 6교로 이동합니다. 서면은 버스 전용 차로 때문에 점포동으로 돌아가야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가까워졌습니다. 과성교를 지나는데 밑으로 경부선과 동해선 그리고 우암선이 지나가요. 지나온 과성교 밑으로 골다리를 지나면 육교가 나옵니다. 어릴 적 정말 자주 갔던 좌천동 육교에 도착했습니다. 전차선이 생기고 고속열차가 다니는 만큼 많은 것이 변했네요. 참고로 여길 처음 왔던 건 19년 전이었습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데 친구 옛날에 진짜 많이 봤거든요. 내가 니 시다바리가 니가 가라 하와이 다 알지? 죄송합니다. 육교는 전차선 덕분에 생긴 철조망이 촬영 포인트로서의 기능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계획과는 달리 땡볕에서 1시간 정도 대기를 하였습니다. 차 시동을 걸어놓고 에어컨을 틀자니 줄 때 따라 차량 소음으로 민폐를 줄 수 없어서 그냥 참고 기다린 결과물입니다. 오는 계획과는 달리 부전역에서 방향 전환 후 다시 가해역으로 가서 또 방향 전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삽질을 할 거면 왜 가해선을 경유하여 부전역을 갔는지 의문이지요. 그냥 경부선으로 쭉 내려오면 될 것을 말입니다. 물론 혼자 하는 하소연이고 뭐 나름의 이유가 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착한 열차는 운행을 마치고 기관차는 다시 가해로 입고되며 전동차는 부산진역에서 지하 연결선로를 통하여 1호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촬영은 더 하고 싶었으나 전날 야근에 땡볕에 의한 피로도가 급상승하여 여기서 철수를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는 서면을 지나갑니다. 한바탕 추격이 끝났으니 느긋하게 집에 가서 자야죠. 추격 전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